안녕하세요. 마음나라 여행가이드 최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음 공부를 단계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70여 회를 하는 동안 처음에는 마음 공부 기초에 관해서 설명하였고, 다음에는 마음 공부 일반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이제는 마음 공부 프로그램에 들어가 마음속 길들이기를 지나 지금은 마음병 치료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병 치료 의술과 약재에 해당하는 공부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에 대하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원불교 기본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원불교 정전을 각 장별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원불교 정전의 목차를 6과정으로 편집한 정신개벽의 노래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정신개벽의 노래 1과정 낙원으로 초대와 2과정 공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소개했고, 다음은 3과정 나를 변화시키기를 공부할 차례인데, 나를 변화시키기의 첫 번째 장이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올린 영상 9회와 10회에서 마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형성 과정을 소개하고 일상수행의 요법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상수행의 요법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1938년에 월간으로 발행된 회보 44호에 처음으로 9개 항목의 원형이 나타납니다. 거기를 보면 표지 다음 면의 본의 목적에 공부요도 3강령 8조목에 1조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자, 2조 모르는 것을 제거하고 아는 것을 양성하자, 3조 이론만 하지 말고 실행을 양성하자와 4조가 있고,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의 1조부터 5조까지는 현재의 일상수행의 요법 5조부터 9조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1조부터 4조까지는 공부요도 3강령 8조목에 포함되어 있고, 다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의 1조부터 5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후 1939년에 발행된 회보 52호의 본회의 교각란에는 1조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조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조 심지가 그러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로 문장이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또 1940년에 발행된 회보 62호에는 본회의 교각란의 1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조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조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로 되어 있어 지금의 일상수행의 요법과 내용이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명시된 것은, 나타난 것은 1943년 소태산 대종사 열반후에 간행된 불교 정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불교 정전에 대하여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교리가 전반에 걸쳐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상수행의 요법은 불교정전 제3 수행편 제1장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일상수행의 요법은 1962년에 발행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불교 교전의 정전에 있는 내용과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 당시 교단의 목표와 강령이라고 표현하였던 공부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가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발전 정리되었고 이 내용을 조석으로 외우게 하였으며 그 글만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새겨 마음에 대조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원불교 가르침의 출발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요도 사막팔조를 밟아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데 있었으며 이는 더욱 발전되어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로 정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원불교 기본 교리를 쉽고 간단하게 강령 잡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수행의 요법은 간결하게 9조목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신앙과 수행 교리를 다 포함한 원불교인의 생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 경계를 당할 때 주의사하는 기준을 물어보니 소태산 대종사는 첫째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하고 둘째 스승의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고 셋째 당시 상황에 맞게 중도로 취사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태산 스승님의 가르치는 본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요도 사막팔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쉽고 강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이 소중한 일상은 언제 어디서나 매일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조용한 곳을 찾아 종교생활을 하였으나 이제 신앙과 수행도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무시무처로 언제 어디서나 일이 있거나 없거나 일상 가운데 마음을 챙겨서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대조하는 공부를 지속하게 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일상수행의 요법 공부법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불지에 이르는 공부도 공부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요도 사은사요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는 우리는 평생 일상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하였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각조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 간명합니다. 처음에 교단의 목표가 교단의 교강이 되고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1조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자는 사막 가운데 정신수양 공부 강령입니다. 이 문항이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가 되고 다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조는 사리연구 공부와 3조는 작업취사 공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 불교의 개정의 사막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으니
자성의 정을 세우며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으니 자성의 해를 세우며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으니 자성의 계를 세우라는 육조단경의 내용을 인용하면 간단히 사막공부 방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는 나의 성품이며 이론상 자리입니다. 진리는 성품 자리에서 보면 아무 걸릴 것 없이 텅 비어 원만구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없건만은 하였고 거기에 비춰보아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게 하는 것이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일상수행의 요법은 원불교인의 생활지침이며 수행 공식입니다. 마음공부 요긴한 길은 사막팔조이고 인생살이의 요긴한 길은 사은사요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각조는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를 실천적인 한 문장으로 정리한 강령으로 일상생활의 지침입니다. 이렇게 사막팔조 사은사요 교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이렇게 일상수행의 요법처럼 간단하게 공부 방법을 정리해 놓은 곳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원불교 목적이며 교강이며 원불교인의 수행 공식인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막공부 도구로서 정기훈련 11과목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